오늘 맞수 두 번째 논란거리가 있습니다. 바로 이겁니다. 함께 보시죠. 대통령의 아들, 아티스트 문준용 씨, 이번에 6,900만 원의 국가지원금 수령 대상의 공모사업으로 또 선정이 됐다고 하고요. 공모사업 중에 가장 높은 금액을 또 받게 됐다고 합니다.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예술과기술융합지원사업 417건이 지원됐는데 79팀에 선발됐고 그중에 최고액을 대통령의 아들인 문준용 씨가 수령하게 됐다. 문준용 씨는 대단한 영예다. 축하받아야 할 일이고 자랑해도 될 일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만 비판의 여론이 있습니다. 김영환 전 의원, 자랑할 일이 아니라 해서는 안 될 일, 그 집안에 어른도 없나, 말릴 수 없었나. 김경률 공동대표, 그 평가를 시장에서 받아보라. 왜 꼭 영예와 평가를 지원사업 선정위원회에서만 받는지 궁금하다. 김웅 의원, 유라야 미안해. 이게 뭐죠? 이양수 의원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참, 저도 이제 자식 키우는 입장에서 다른 분의 자제분에 대해서 가타부터 얘기가 좀 조심스럽긴 한데요. 사실 문준용 씨는 지금 이제 나이가 좀 38이더라고요. 이제 내일 모레면은 이제 불혹의 나이에 해당하는 나이에 되는데, 아버지가 대통령이잖아요. 아버지가 굉장히 힘든 직업입니다. 하루하루 참 어렵게 일을 하고 있고, 또 잘한다는 분들도 계시지만 또 못한다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그런 것 때문에 상당히 힘든 그 나날을 보고 내고 계신데, 그리고 중책으로 어깨가 무거운 그런 시간을 보내고 계신데 아들이 좀 아버지를 도와줬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논란거리를 사실 제공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사실은 정말 선진국이 돼서 이런 것들이 아무런 문제가 안 되는 거죠. 대통령의 아들이 뭐 당당하게 공모에 이제 응모하고 심사위원들이 아주 공정하게 평가해서 떨어질 사람은 떨어지고 붙을 사람은 붙고 이렇게 된다면은 뭐 그때는 대통령의 아들도 응모를 해도 됩니다. 하지만 지금의 대한민국은 강력한 대통령 중심제 국가고요. 심사위원들이라든지 무슨 장관이라든지 저기에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사람들이 다 대통령이 임명하거나 대통령이 임명한 사람들에 의해서 임명되는 그런 구조를 갖고 있는 나라예요. 여기에서 국민들이 봤을 때 대통령의 아들이 어디 응모에서 선정이 됐다. 대통령이 참 대단한데 실력이 있나 봐. 박수치는 그런 분위기가 아니거든요. 저 특혜하냐? 또 어떤 압력이 작용했을까? 이런 것 때문에 굉장히 의심의 눈초리가 가는 이런 사회인데 본인이 스스로 대단한 영예다. 나 자랑해도 될 일이다. 이렇게 자화자찬하면 많은 분들이 이거 좀 잘못했다고 지적을 하고 특히나 못 받으신 분들 그리고 사회에서 소외된 분들 특히 문화예술인들 어렵고 소외되고 정부 지원금 한 푼 못 받는 분들이 많으세요, 전국에. 그런 분들이 얼마나 박탈감을 느끼시겠냐 이거죠. 그래서 저 문준용 씨께서 좀 더 본인이 아무리 실력이 좋고 그러더라도 이런 걸 좀 다른 분한테 양보하고 이번에 네덜란드의 그 아말리아 공주 같은 경우에는 뭐 수당이랑 뭐 생활비랑 해서 18세가 되면은 수십억이 나오는데 그거를 안 받겠다고 그랬대잖아요. 내가 필요할 때 나에게 달라. 지금은 필요 없다. 그리고 얼마 전에 한 그 평범한 그 학생인데 학교에서 장학금이 나오니까 저는 아버지 회사에서 등록금이 나오니 저 말고 좀 어려운 분한테 주십시오. 라고 그거를 거절했다는 거예요. 학생이. 이런 평범한 학생들이 이런 모범적인 태도를 보이는데 대통령의 아들도 좀 동참해 주셨으면 합니다. 예. 예, 근데 이 사안과 관련해서 이제 두 가지가 있을 수 있는 것 같아요. 하나는 과연 이제 선정 과정에서 특혜나 또 불공정성, 또 봐주기 이런 게 있었느냐. 만약에 그런 게 있었다고 하면 아까 김웅 의원이 뭐 유라야 미안하다. 유라야 미안해. 그런 비판이 가능하겠죠. 왜냐하면 그 정유라 씨는 그때 아시는 것처럼 실제로 성적도 뭐 조작하고 뭐 이런 문제가 있어서 당시 이화여대 총장도 구속되고 많은 수의 사람들이 관계자들이 다쳤거든요. 그거는 이제 불공정하고 특혜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인데 만약 그렇게 생각하고 유라야 미안하다고 만약에 말씀하셨다면 그건 좀 과한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 그러니까 특혜가 있고 불공정하냐 문제가 있는 것이고 두 번째로 이제 대통령의 아들로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래도 뭐 실력이 있고 이런 걸 다 인정하지만 조금 자중하는 게 좋지 않겠어? 자중해야 된다. 예. 이제 그런 이제 얘기는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저 문준용 씨가 나이가 지금 38, 39 정도 되고 이제 가장입니다. 자, 그러면 저분이 예를 들면 그 이제 본인의 창작 활동을 그럼 5년간 대통령 재임 기간 중에서 창작 활동을 하지 말아야 되는 것이냐? 자, 그러면 창작 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재료비도 사야 되고
또 공간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 있을 겁니다. 자, 그럼 그거에 대해서 아까 어떤 분도 그런 말씀 하시대요. 시장에 맡겨봐라. 예를 들면 시장에 맡겨온다고 했을 때 그 작품을 어떤 분이 구매를 해주면 그것도 아빠 찬스라고 그럴 거거든요. 자, 그러면 저분이 그럼 유일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은 뭐냐? 그러면 아버지 문재인 대통령으로부터 금전적 지원을 받아서 작품 활동을 하는 거 말고는 방법이 없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근데 독립된 생계인으로서 전업 작가로서 그렇게 작품 활동하는 것이 또 타당한 문제 제기냐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고민할 필요가 있는 것 같고 해서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 좀 과도하게 우리가 좀 편견을 가질 필요는 없는 것 같고 이양수 의원 말씀하신 것처럼 과거에 그 벌써 한참 한 50년 된 일 아닙니까? 미국의 경우에는 대통령이 그 존 F 케네디고 동생이 법무부 장관을 했습니다. 얼마 전에 트럼프 시절에는 딸이 무슨 그 선임 고문 같은 거 하지 않았습니까? 뭐 이런 정도는 기대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우리가 특혜나 불공정성이 없다고 한다면 하나의 독립된 시민으로서 대통령의 가족이라 하더라도 자기의 생계 활동을 또 이걸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는 충분히 줘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고 만약에 거기에 불공정과 특혜가 있다면 그거는 찾아서 엄단을 하면 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1년 남짓해서 1억 원이 넘는 지원금을 수령한 것을 두고도 뒷말이 많습니다. 1억이 넘게 받았어요. 작년 코로나로 피해 입었다 서울시 긴급지원 1,400, 파라다이스 문화재단 3,000, 한국문화예술위원회 6,900, 1년 남짓 동안 1억 1,300만 원의 지원금을 문준용 씨가 따냈다라는 건데 앞서 저 6,900만 원 것만 하더라도 400팀이 넘게 지원했는데 330팀이 넘는 대다수의 팀이 떨어진 상황에서 대통령의 아들 문준용 씨가 다양한 곳에서 1억 넘게 높은 적중률로 지원금을 받는 것도 뒷말이 났고 있습니다. 두 분 의견 어떻습니까? 이양수 의원. 예, 아까도 이제 말씀드렸습니다만 지금 이제 1년 동안 이제 정부 지원금을 받은 게 1억 한 2천만 원 정도 가까이 됩니다. 한 달에 한 1,000만 원꼴로 수령을 하게 된 건데요. 이분이 대통령의 아들이 아니었다면 이건 뉴스거리가 안 됩니다. 실력 있나 보다 이렇게 당연히 되겠죠. 그런데 지금 대통령의 아들이기 때문에 아들이 1년 동안 월 1,000만 원 정도의 이런 지원금을 받았다. 근데 이제 못 받은 문화예술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지금 이번에도 지금 6,900만 원 받으신 분들은 한 400여 분이 지원하신 중에 한 15건 정도 되고 그 다음에 한 2천만 원 정도 받으신 분들이 또 한 4, 50분 정도 되고 나머지 한 300, 한 4, 50분들은 아예 이 대상이 안 됐던 거죠. 그러니까 박탈감이 더 큰 거예요. 이거 정말 공정하냐. 그 심사위원들이 대통령의 아들인지 모르고 블라인드 심사를 한 거냐. 아니랍니다. 대통령의 아들인지를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아,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그 회사와 그다음에 그 법인과 그다음에 작가 이름들이 다 들어가기 때문에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정말 완전히 공정한 심사일 수 있겠느냐. 특히 문화예술위원회라고 하는 것은 이제 과거에 박근혜 정부 때 화이트리스트, 블랙리스트 때문에 엄청나게 크게 소용돌이가 치던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그 진영들을 다 물리치고 새로운 진영이 들어가서 지금 문화예술위원회를 완전히 이렇게 본인들의 진영으로 구축을 한 그런 세계거든요. 그런 곳에서 아무래도 우리 편한테 손이 좀 팔이 안으로 굽고 이렇게 되는 것은 인지상정이고 다반사죠. 그래서 이번에도 그렇게 된 거 아니냐는 그런 의혹의 눈초리를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고 지금 이번에 기사에 딸려 있는 댓글들을 쭉 보면은요. 문준용 씨께서 저렇게 좀 나 대단한 영예다, 나 자랑할 만한이다라고 얘기할 만한 게 아니고 댓글들이 정말 험악합니다. 그래서 제가 소개하기도 좀 곤란한 상황인데 그래서 문준용 씨께서는 그 아버지의 직업 그리고 아버지가 처한 상황 그리고 대한민국이 처한 상황 그리고 본인이 어떻게 하는 것이 현명할 것인가를 좀 다각적으로 좀 고민을 해서 그리고 행동해서 국민들의 박탈감을 갖지 않도록 해소시켜주는 방향으로 앞으로 임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 받은 내역을 한번 다시 보면 1년 남짓하게 1억이 넘는 국가 지원금을 받아온 건데 이양수 의원의 비판은 한두 번이 그럴 수 있는데 꼭 못 받은 배고픈 예술인들이 더 많은데 저걸 다 지원해서 다 받았어야 되느냐라는 비판이에요. 예, 그건 충분히 있을 수 있는 문제제기라고 보고 있습니다. 저 중에서 이제 서울시 예산 아마 서울시 자체 예산으로 한 것 같고 파라다이스 문화재단은 그게 정부 예산이 들어간 건지는 좀 확인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저건 아마 문화재단에서 한 것 같고요.
그 요번에 이제 문예위에서 이제 이 공모 사업으로 진행하는 것하고 다 성격이 다 다른 것들인 것 같고요. 이제 누적해 보니 이제 저렇게 되는 거겠죠. 맞습니다. 지적하신 것처럼 과연 저렇게 하는 것이 타당했느냐에 대한 문제제기 전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요즘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문화예술인들의 이 어려움이 정말 큽니다. 제가 지난 주말에 저희 지역에 있는 문화예술가들하고 간담회를 쭉 하면서 했던 참 어려움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대통령의 아들이 저렇게 지원하는 그 행위 자체가 좀 적절한 것이냐에 대한 시비는 당연히 저는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럼요. 있을 수 있죠. 근데 문제는 그러면 그로 인해서 예를 들면 한 시민이, 그 예술가가 그러면 대통령의 아들로서의 선택을 하는 것이 옳은 것이냐, 아니면 예술가로서의 본인의 작품을 위한 행동을 하는 것이 옳은 것이냐에 대한 저는 그거에 대한 판단의 문제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예술가로서의 문준용에 대해서도 좀 주목해서 좀 볼 필요는 있다. 이 점을 좀 말씀을 좀 드리겠다는 것이고요. 그런 의미에서 조금 더 이게 무슨 특혜라든지 이런 시비를 떠나서 조금 더 성숙한 논의가 됐으면 좋겠다. 그런 좀 기대를 가져봅니다. 예, 두 분의 맞수 라이벌 의원님들 모시고 첨예한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도 두 분 의원님 모시고 맞수 치열한 토론 가져보겠습니다. 저희들은 6시 광고 후에 돌아오겠습니다. 잠시 후에 뵙죠.